자, 우리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중앙고등학교에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4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이꼴 0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와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4차 방정식을 풀어낼 때는 인수정리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인수정리의 힌트는 이 상수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의 약수들 중에 적당한 숫자들인데요.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요? 우리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2를 살짝 대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 그리고 마이너스 48, 32, 그 다음에 플러스 24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42 그렇죠? 이게 플러스 42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4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우리가 조립제법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4 그리고 6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자, 이 친구를 갖다가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보는데요. 1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2 더해줘서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해줘서 2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해주면 마이너스 5 다시 곱해서 올리니까 10 더해주면 0 나누어 떨어지네요. 자, 이제 우리 살짝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1, 2, 2 더하니까는 마이너스 5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2를 한번 쓱 한번 넣어보세요. x에다가 2를 한번 뜩 넣어보니까 1 플러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진짜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1로 또 한 번의 조립제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내려오고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1, 둘이 더하니까 3, 이렇게 곱하니까 3, 둘이 더하니까 5, 자, 이렇게 곱하니까 5, 이렇게 해서 더하면 0, 또 나누어 떨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 개의 인수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준식이는, 자, 선생님은 설명용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그죠? 자,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무엇으로 두 개의 인수를 찾았기 때문에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자, 요 몫을 가지고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근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이야? 0, 0, 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1이라는 실근을 갖지만 자, 요거 판별식 순간적으로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9 마이너스 20 0보다 작죠. 맞습니까? 허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 친구의 두 허근이 알파와 베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의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근데 설령 우리가 이 값을 안다라고 해도 이것을 전개해서 문제를 푼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해서 역시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3 알파 플러스 5가 0이고 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5도 0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들을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무엇이야?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베타의 제곱은 역시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준식이, 자, 준식이 이쪽으로 보낼까요? 자, 준식이는 저 암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베타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8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5인 걸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은 40 이렇게 해서 주어진 준식의 값이 4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이 답이 되면서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봐야 돼. 6번으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예측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추천 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세 실근 중 하나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음수가 되어야 한다. 자, 이 친구는요, 우리가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야지만 풀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고차방 정식은 못 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자, 솔루션. 이랬을 때 포인트는 이런 거야. 이 문자, 미정계수를 지울 수 있는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k죠? 그럼 마이너스 k가 나온다면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 k의 약수들 중에 당연히 1이나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k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 플러스 k 진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인수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조립제법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 그리고 k 자,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자, 여기 2 내려오고요. 자, 이 친구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더하니까 k 마이너스 k 그래서 0. 아, 이렇게 우리가 나눠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x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는요. x 플러스 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한근이 음수예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미 음의 실근을 갖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음수잖아요. 0보다 작죠. 그럼 반드시 이 친구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됩니까?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이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가져요. 자, 음이 아닌 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0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근이 혹은 중근이 0이라고 한다면 근데 중근이 0일 순 없죠. 여기 1창의 개수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x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k라고 하는 친구가 0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x가 즉 이 두 실근이 양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실근이 양수, 두
실근이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실근이 양수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두 실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2분의 3이니까 양수. 맞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 무엇입니까? 2분의 k. 그죠? 이 친구도 양수에 돼요. 두근이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k는 양수에 되겠죠? 자, k는 양수. 그런데 양수라고 하는 것은 실근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또 들어가줘야 돼요. 판별식 D 9-8K라고 하는 것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왜냐하면 세실근이라고 했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K라는 친구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자, K라는 친구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라고 하는 친구는 0보다는 크고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K가 0이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둘 다 음이 아닌 실근을 갖게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합의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최종 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겠고 보기 중에서 2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단순히 고차방 정식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 배운 2차 방정식과 또 2차 함수의 관계, 이러한 활용을 통해서 최종적인 답을 결정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2014년도에 서영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이 오메가 공식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 차원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읽어도 최소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최소 두 가지야. 그러나 이거 이상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고 있다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오메가로 양변을 나눠보는 거예요. 나누기 오메가.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0 이렇게 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데 1이라 하였으니까 우리가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오메가 공식에서 중요한 거죠. 특히 x의 세제곱이 1이 되는, 즉 오메가 3승이 1이 되는 경우에는 3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이 된다라고 했죠. 무조건. 차수가 연속하는 정수일 때 3개씩 묶으면 0이 된다. 그럼 이렇게 묶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100까지 100 전에 99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메가의 99까지 33 묶음이 나오겠죠. 3개씩 묶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0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메가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메가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알아들을까요? 오메가의 100제곱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오메가의 세제곱에 33 곱하기 오메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오메가의 3승이 1이니까 바로 오메가 3승의 33승은 결국 1이 되고 오메가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식이는 준식이는 무엇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자,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경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경우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인 것. 그러다 보니 이 친구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도 1이라고 하였으니 이 둘은 같은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고 여기를 채워 넣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원리대로 오메가의 2015제곱인데요. 2015제곱 각자리수, 이 차수의 각자리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8이 되겠죠? 자, 8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2가 되니까 이 친구는 그냥 줄여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뭐라고 쓸 수 있죠? 오메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오메가의 제곱에 오메가의 세제곱 나누기 오메가의 제곱. 그러면 뭐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요거 뿅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에는 10초, 10초, 10초 알겠죠? 30초 안에 답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양한 공식들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못 풀까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추천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요. 개수가 정수인 4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한 해가 2루트 2 마이너스 di, d가 0이 아닐 때 a, b, c, d의 곱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수가 꼭 정수여야 한다라고 했고 4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D가 0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약간의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제 출제할 때 선생님들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들은 가끔 이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좀 디테일이 있는 학생들. 선생님, D가 0은 아니라고 했는데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고요. I가 문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 단위를 표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D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 문제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건을 자세히 친절하게 다뤄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수가 정수인 4차 방정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지? 여러분들이 이 근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복소수 상등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i가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풀 때 한 근이 허근이면 그 켤레도 근이다. 즉 알파가 2루트 2 마이너스 di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2루트 2 플러스 di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4루트 2인 것을 계산할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8 플러스 d의 제곱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 이꼴 0이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요. 즉 주어진 2루트 2 마이너스 di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언제? d가 실수이고 i가 허수일 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4차 방정식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81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이 친구 x의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이 x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니까 여기에는 x의 제곱 그리고 1창의 개수를 모르니까 px, 상수항을 모르니까 q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꼴 0.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이 같음 개수비교법에 의하여 small a, b, c를 결정할 수 있겠죠. 됐니? 자, 다시 이걸 전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려면 좀 어때요?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A, B, C를 갖다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 x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 이꼴 0을 구하는데 근계수의 관계를 사용했죠?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 한 허근이 알려진 상태라고 한다면 자, 잘 봐. x라고 하는 친구가 2 루트 2 마이너스 di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i를 없애는 계산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x, 여기 i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개수가 실수여야 하니까. 그러면 x-2 루트 2는 마이너스 di,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x-2 루트 2의 제곱은 마이너스 di의 전체의 제곱. 자,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x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x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 이꼴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0이 되는 2차식을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개수가 정수해야 되니까 루트 2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루트 2가 사라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시 끌고 올라와서 x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은 4 루트 2x라고 하는 이 등식을 또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은 4 루트 2x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전개해 주시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d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은 자, 16, 32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친구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x의 4제곱 그 다음에 자, 요거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뭐가 좀 빠졌다. 그지? 이게 전개할 때 정신 안 차렸죠? 쏘리. 여기 2가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2로 묶으면서 자, 얘가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d의 제곱 마이너스 8 x의 제곱 그리고 8 플러스 d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식이 이 식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식이 이 식과 같습니다.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3창이 있어요? 없죠. 여기 1창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A가 0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0이어야 되겠고 자, 요거 8 플러스 D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81이니까 8 플러스 D의 제곱은 9거나 5와 마이너스 9가 되는데 D가 실수여야지만 우리가 이 친구 D의 제곱이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해요? 만약에 D가 허수가 된다면 물론 D의 제곱이 마이너스 17이 되어서 D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i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i가 되니까 이 친구는 실근이 돼버리겠죠. 실근이 돼버리면 이렇게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A, B, C, D가 무수히 많은 순서쌍을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렇군. 그래서 우리는 D의 제곱이 1임을 알 수 있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뭐야? X라고 하는 여기 B라고 하는 거 X제곱의 개수 B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4, B가 마이너스 14라고 해서 A, B, C를 모두 구할 수 있네요. 자, 물론 A, B, C, D의 곱인데요. A하고 C가 0이니 그냥 그들의 곱은 0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좀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x는 2 루트 2 마이너스 di라고 놓고 제곱을 하고 여기서 루트 2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양변을 제곱한다. 그래서 얻어진 이 4차식이 이 4차식이고 이 4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반드시 한근이 이렇게 생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추천 문항은 2015년도에 보평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오메가 공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공식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여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좀 식이 복잡하죠? 분모에 이렇게 오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a 플러스 b 오메가로 정리하였을 때,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이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여 더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비교적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x의 세제곱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모가 일단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를 좀 줄여줘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2 이랬을 때 3차식은 그냥 1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은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2 오메가, 여기 3 오메가, 5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1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3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준식이, 자, 이 복잡한 식, 준식이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분모가 5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로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a 오메가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 분모에 있는 숫자를 어때요? 양변에 곱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1만 남겠고요. 우변은 5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a 오메가 플러스 b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찬찬히 뭐 해주면은요. 전개해 주셔야 되겠죠? 자, 색깔 바꿔서 자, 이렇게 전개해 주시고 그쵸? 자,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a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5b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 대신에 5a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b 오메가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개해 보면은요. 오메가가 있는 친구와 오메가가 없는 친구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가 있는 친구를 잘 보니까 마이너스 5a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플러스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5b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 마이너스 5a
자, 요 뒤에 플러스 b 하나 있죠?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얼마라고?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은 실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라고 하는 허수가 사라져야 되겠죠? 오메가라는 허수가 사라지려면 이 앞부분이 자동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0이 되어야 되겠죠? 이 뒷부분은 당연히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연립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5b라고 하는 친구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뭐야? 곱하기 5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5a 플러스 5b라고 하는 것은 5.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차분하게 빼주시면은 21a가 되겠고요. 5b는 사라질 것이며 마이너스 5. 그래서 스몰 a의 값이 마이너스 21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살짝 다시 넣어서 여기다 살짝 집어넣으니까 21분의 25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가 1이 되겠죠. 그럼 b는 당연히 21분의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둘을 이렇게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해주시면 자, 여기다 쓸까요? 자,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1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21분의 4니까 마이너스 21분의 9. 아하, 3으로 분자분모가 나눠지겠죠?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1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분모의 차수를 최대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실수와 허수, 즉 복소수 상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허수부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문항을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추천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항인데요.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일단 뭐 간단해 보이는데요. x의 4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을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정보가 있어서 우리 칠판 하나를 준비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자, 내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a, b, c가 실수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자, 특히나 ac가 0이 아닐 때 ac가 0이 아닐 때 ac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가 0이 아닌 건 당연한데 c도 0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꼴 0의 두 근을 바로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은 이게 근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분명히 AC가 0이 아니다. C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의 곱이 0이 아니다. 두 근의 곱이 0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알파가 0이 아니고 베타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Why? C가 0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 양변을 우리가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C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좀 더 관찰을 해보면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X는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것과 같은 등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베타분의 1을 대입하여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다항방정식이 있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BC가 실수이며 AC가 0이 아닐 때, 상수항이 0이 아닐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 개수가 차례대로 내림차순 거꾸로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꼴 0의 두 근은 역수가 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다. 근데 이것이 2차 방정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 자, 이번에는 AD가 0이 아니야. 자, 이 친구가 세 근을 가져요. 세 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DX의 세제곱, CX의 제곱, 그리고 BX 플러스 A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이 녀석의 세근은 자동으로 무엇이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우리 좀 지우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계수 관계 배웠잖아. 근계수 관계. 뭐 배웠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자,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 그죠? A가 0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다. 알파, 베타, 감마는 무엇이야? 마이너스 A분의 D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N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 그죠?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CX의 N-2제곱 플러스 중간생략 Z 이렇게 써볼게요. 이꼴 0 됐습니까? 자, A가 0이 아니고 됐죠? 그러면 N차 방정식이야. 자, 이 친구의 N개의 N개의 근이죠. 자, 이것을 X1, X2, X3 해가지고 N개의 근을 만들었는데 이 N개의 근, 모든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1 더하기 X2 더하기 중간생략 XN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자, 모든 근의 곱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의 N승의 A분의 Z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짝수니까 플러스, 홀수니까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눈다. 이게 모든 근의 곱이야. 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최고차항 다음 차항. 이건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합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곱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자,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최고차항 다음 차항이니까 A분의 C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79번 요 낙생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또 지울게요. 자, 이거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지우자. 자, 이제 다 알았다. 그지? 자, 지울게. 뿅. 자,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자.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x의 n제곱의 개수분의 x의 n-1제곱의 개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x의 4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을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역수를 다 취해놨죠.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좀 더 필요해.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요 빈칸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파1 더하기 알파2 더하기 알파3 더하기 알파4 얼마니? 자, 이 녀석의 모든 근의 합 3차 항이 없죠. 3차 항이 없으니까 0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했어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 잘 봐. 이걸 쫙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야,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x의 4제곱 그리고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야 라는 방정식이 있어. 자, 요거 한번 쳐다보고 요거 한번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자, 이 녀석의 네 근. 얘도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일 거 아니야. 네 근은 어떻게 될까? 그죠? 요거 보니까 개수가 완전히 역순으로 돼 있죠. 알파 1분의 1, 알파 2분의 1, 알파 3분의 1, 알파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발견하셔야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알파 1분의 1, 알파 2분의 1, 알파 3분의 1, 알파 4분의 1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얘네들을 줄여서 알파 n분의 1로 표현해 볼게요. 알파 n분의 1. 알파 n분의 1 그리고 이 n이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알파 n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더하기 알파 n분의 1의 3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더하기 1은 0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알파 n분의 1의 4제곱은 알파 n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얘가 너무 차수가 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1의 4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파 1의 세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주어진 준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식이라고 부를게. 이 준식을 좀 더 차수를 낮추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다 옮겨서 다시 써볼게. 됐죠? 자, 준식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봐봐. 알파 1의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알파 1의 4제곱분의 1 대신에 그지? 알파 1의 4제곱분의 1 마이너스 대신에 알파 1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이쪽에다 쓰는 거야. 뭐라고 쓸 수 있어? 2배의 알파 1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2배의
알파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2배의 알파3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2배의 알파4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2로 묶을 수 있잖아. 2로 묶어볼게. 그러면 알파1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알파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알파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알파4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또 이제 잘 관찰하세요. 잘 관찰하시면은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거 관찰을 잘 했어. 이 차수를 좀 줄여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차수를 줄여줄 수 있을까? 그잖아. 자,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당신 말이야. 당신. 양변에 알파 n을 곱해볼게. 알파 n. 양변에 알파 n을 곱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n의 분의 1에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 n의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 줘버리면 되겠죠. 그죠? 다시 알파 n분의 1의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알파 n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n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차례대로 다 고쳐보면은 세제곱을 2차식으로 다 고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버려.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버리면서 색깔 바꾸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2에.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알파1의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알파2 분의 1의 제곱 말도 없고요. 자, 알파3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알파4 분의 1의 제곱 됐죠? 그리고 더하기 알파1 더하기 알파2 더하기 알파3 더하기 알파4 됐죠?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야? 이 친구 얼마입니까? 아까 구해놓은 것 같은데 0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친구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얘네들 그치? 얘네들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에 자, 요 친구들은 어떻게 정리할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식의 양변에 또 한 번 무엇을 곱한다고요? 알파 n을 양변에 곱해줄 거야. 양변에. 이 양변에.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n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됐죠? 마이너스 알파 n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자, 이 친구들을 그러면 다 고쳐주시면 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플러스 됐습니까? 그리고 알파 1분의 1 더하기 알파 2분의 1 더하기 알파 3분의 1 더하기 알파 4분의 1 됐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거 뭐야? 요거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나갔으니까 알파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4의 제곱 나오겠죠. 이해해요? 자,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친구예요. 이건 어떡하지? 이거. 자, 봅시다. 뭘 보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4의 제곱은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4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1 알파 2
알파 1, 알파 3, 알파 1, 알파 4 더하기 알파 2, 알파 3, 알파 2, 알파 4 더하기 알파 3, 알파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아 이건 뭐야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 얼마야? 0이라고 알잖아. 0. 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합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 이 식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 보면 2차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차 항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합도 0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0이고 이 친구도 0이니까 알파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4의 제곱은 0이 되는 것이죠. 이 친구가 0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 봐야 돼. 이 친구. 이거 어디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네.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됐죠? 최종적인 답은 2입니다. 자, 이 전체의 값은 2입니다. 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학생고등학교에서 냈어요. 그죠? 선생님이 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이 풀이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지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요, 서영고등학교에서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복소수 z하고 오메가가 있는데요.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할 때 z의 m제곱, 오메가의 n제곱의 값이 1을 만족하는 12i의 자연수 mn의 순서상 pq에 대하여 p 플러스 2q의 최대값과 최소값 라지 n의 값을 구해서 라지 n 플러스 스몰 n의 값에 라지 n의 값에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실전용으로 풀면은요. 딱 10초면 풀 수 있어요. 자, 10초 만에 풀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기본 공식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 있겠지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식, 요거,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것만 봐도 뭐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것만 봐도 생각나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야, z라는 녀석이 있는데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되죠? 이 z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그리고 z 플러스 1, z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자, 여기에서 z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요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 테니까 그래도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나올 것이고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오면서 자, 따라서 오메가는 1, 그리고 오메가는 근의 공식 넣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쳐다봐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z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며 z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딱 쳐다보면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딱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는 거야. 조금만 더.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플러스 z로 쓸 수 있는데 자, 다시
Z-1로 쓸 수 있는데, 그죠? 자, Z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위에서 봤잖아. 이거 오메가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Z의 제곱이 오메가 2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Z의 m제곱, 오메가의 n제곱에 있어서 오메가 대신에 Z의 제곱을 넣어주면 Z의 m제곱, Z의 2n제곱, 즉 Z의 m 플러스 2n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Z의 6제곱이 1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Z의 6제곱이 1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6의 배수여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Z의 6제곱은 1이 될 것이고 Z의 12제곱도 1이 될 것이고 Z의 18제곱도 1이 될 것이고 Z의 24제곱도 1이 될 것이며 Z의 30제곱도 1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mn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m 플러스 2n은 얘가 10, 얘가 10이니까 최대 30까지 가능하겠죠. 최소는 얘가 6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6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6에서부터 m 플러스 n은 뭐 1, 1 들어가니까 3부터도 들어갈 수는 있죠. 물론. 그지? 그래서 기본적인 범위는 3부터 m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친구는 30까지 가능한데 이 범위 안에 1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란 얘기죠. 자, 최소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바로 이 P 플러스 Q, P 플러스 EQ의 최소값은 6이 된다는 것을, 또 P 플러스 EQ의 최대값은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라지 N, 이것이 라지 M 이렇게 쓰죠. 그래서 라지 N 플러스 라지 N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평소에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가끔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스타들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은 얼굴을 봐도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도 다 구별하고 이름도 다 구별하고 특히나 관심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NCT는 23명인데 그 친구들 이름도 다 외우고 얼굴도 다 외우고 뭐 심지어는 본명도 다 외우고 생일도 외우고 데뷔 날짜도 외우고 출신 지역도 외우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요 정도 외우는 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영덕여고에서 출제된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식 fx가 주어졌는데요.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fx를 정의했고요. 이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f 오메가가 2를 만족시킬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여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오메가 공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자,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3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갖다 잘 관찰하면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허근 구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1이 되는 케이스를 찾는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가로 열고 3분의 1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1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A,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식을 갖다 좀 더 관찰하니까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곱셈 공식 배웠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2를 곱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2를 곱하면 이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랑 곱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3분의 1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1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오메가.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3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3 오메가 이렇게 쓰고요. 자, 3분의 1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 오메가의 플러스 B가 이제 1입니다. 자, 이제 전개해도 되겠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B 오메가는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자, 이쪽으로 슝 넘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3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오메가 자,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오메가의 세제곱 또 나왔어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쫙 나눠버릴까요? 자, 이 친구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B 오메가 됐죠? 그리고 이 친구는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오메가는 분명히 0이 아니죠. 오메가는 0이 아니니까 역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A 오메가 플러스 3B라고 하는 친구가 1이 되어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왼쪽에 허수가 사라져야지만 오른쪽에 실수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반드시 0이고요. 3B가 1이어야 되니까 B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복잡한 고차식, 전개하면 4차식이죠. 이 4차식의 차수를 줄여서 결론은 1차식으로 만들고 1차식에서 복소수 상등, 즉 이 허수가 사라져야지만 실수만 남는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몰 ab를 구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3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미정계수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k 그리고 이 마이너스 k가 되어 있지만 k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무엇부터 출발할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꼴 0. 자, 주어진 식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 x 플러스 2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또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 그리고 5 그리고 k 플러스 3 그리고 k.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쭉 내려와서 2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3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니까 k 마이너스 k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k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준식이를, 자, 준식이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과 그리고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로 인수분해를 하면서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한 근 x가 마이너스 1 음근이 나왔죠. 음수근이 나왔습니다. 음수근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이 두 근이 실근이면서 음수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밑줄근 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고 알파가 음수, 베타가 꼭 음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 즉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서 원래 음수가 되겠죠. k에 관계없이.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k가 되는데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k의 값은 양수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판별식, 즉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마이너스 8k가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k라는 친구가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공통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최종 결론 k라는 친구가 0보다는 크고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은 항상 세 근이 모두 음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추천 문항을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은 대진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과 소수 p. 자, 소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p에 대한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의 해가 자연수일 때, 이 3차 방정식의 하나의 해가 자연수일 때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의 해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 자연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러면 그 자연수를 우리 미지수로 놓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연수 알파에 대해, 자연수 알파에 대해 자, x는 알파다 이렇게 그 자연수 알파의 근을 우리가 자연수 x의 근을 갖다 알파라고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 알파 플러스 p는 0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p라는 친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수라고 했죠. 소수. 그럼 p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인수분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고차식의 인수 정리에서 반드시 이 상수에는 인수가 숨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알파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알파는 1 또는 p일 수밖에 없겠죠. p가 소수이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자연수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1이면 이렇게 쓸까? 1이면 됐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자, 대입을 통해서 1 플러스 n 플러스 1 그냥 바로 전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따라갑시다. n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n 플러스 p는 0이 올시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요. 2n 마이너스 4 플러스 p는 0이 올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p가 소수예요. 그리고 p를 고정시켜 놓고 이 친구가 넘어가자. 그건 4-2n 2로 묶어주면 좀 더 편리하겠죠. 2-n.
자, 그러면 P는 2의 배수여야 하는데 2의 배수인 소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P가 2이면 되는 것이에요. 자, P가 2라고 하면은 N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1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와 N의 값을 역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P와 N의 값을 확정 지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원식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P에다가 2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x의 세제곱 그리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며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1과 또 다른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9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7 이렇게 해서 우리는 x는 1과 또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하는 총 3개의 근을 구했습니다. 자, 모든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우리가 알파가 p일 수도 있잖아요. p가 소수. 그죠? 맞습니까? 알파가 p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p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세제곱 플러스 자, n 플러스 1에 p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6 마이너스 n p 플러스 p 이꼴 0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p는 소수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p로 양변을 나눠도 괜찮겠죠. 그러면 p의 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 p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 6 마이너스 플러스 n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하시면은요. p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p 그리고 플러스 n 마이너스 5 이꼴 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n과 p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n과 p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n은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고 p는 반드시 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n에 관해서 우리가 p는 2차니까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np, 요거 n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n으로 묶어서 바로 p 플러스 1, p 플러스 1 그리고 전개하니까 또 p 마이너스 5 이꼴 0 자, n으로 묶어서 우리는 p 플러스 1에 자, 이 친구들을 다 넘겨버리기로 하겠습니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됐고요. 자, p 플러스 1에 자, 이 친구 넘어가서 마이너스 p로 묶어볼까요? 그쵸? 마이너스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p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오겠죠. 자, p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분모는 양수, 분자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5가 음수이기 때문에 바로 n, 자연수가 존재할 수 없죠. n은 없다. 됐죠? 자, n이 없으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세워질 수 없고 따라서 해도 없다. 따라서 알파가 소수 p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x는 1,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해서 20번 문항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대진고등학교에서 출제된 4차 방정식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쭉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이 4차 방정식은 2개의 허근과 1개의 중근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small ab는 주어진 4차 방정식의 개수를 이루고 있죠. 근데 a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실개수 4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때에 또 특이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바로 4차 항과 2차 항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기차 4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일단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2개의 허근과 1개의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 t 값이 반드시 음수이거나 그죠? 음수 또는 t가 0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왜? 2개의 허근과 1개의 중근을 가지려면 이 t 값이 음수, 즉 x의 제곱이 음수가 되어서 2개의 허근을 갖거나 x의 제곱이 0이 되어서 중근을 갖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갖다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식이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의 4제곱 마이너스 18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97 이렇게 돼 있고 이꼴 0.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의 값은 음수거나 t의 값은 0이어야 되니까 이 주어진 이 t 방정식의 두 근은 반드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였을 때 알파가 음수이면 반드시 베타는 0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한 근이 반드시 0이니까 대입을 하였을 때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0이 되어야 하겠죠. 됐습니까?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베타, 즉 t의 한근이 0이니까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a의 4제곱 마이너스 18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97은 반드시 0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베타가 0이니까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알파가 음수이니까 a의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봤더니 다시 a에 관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보기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a에 관한 보기차 방정식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끌어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a의 4제곱 보이십니까? 그리고 18a의 제곱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18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9, 9, 81. 그러면 81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b의 제곱 마이너스 8b. 자, 8b는 2 곱하기 4, 16이 있으면 좋겠다. 16 됐습니까? 이꼴 0. 자, 이 둘을 더하니까 9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전체의 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플러스 b-4의 전체의 제곱은 0인데 a도 b도 실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제곱은 9가 되어야 할 것이고 b는 4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되어야 할 것이고 b는 4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3, b가 4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제에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이 2번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실수 조건을 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4번 문항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오메가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꼴 0의 한 허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오메가, f 오메가의 제곱, f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f 오메가의 2의 세제곱. 자, f 오메가 2의 2016제곱. 자, 숫자로만 보면은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몇 개를 쭉 쓰다가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해야지만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f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식이 있으니까 이 원식을 이용해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분의 1은 0이다. 아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데요. 오메가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식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대입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인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 있죠. 자, 얘랑 항상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쓴다면 이것은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될 것이고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오메가의 2의 2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다시 f 오메가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네요.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이 친구는 f 오메가와 같고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f 오메가의 2의 세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f 오메가의 8제곱이 될 것이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요.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2의 n제곱을 3으로 나누었을 때 이들의 값은 반드시 2의 n차라고 하는 것은 3l 플러스 1꼴이거나 3l 플러스 2꼴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 l은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물론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항의 개수로 따진다면은 오메가의 자, 요거 2의 0제곱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의 0제곱. 자, 익숙치 않다면 우리가 여기만 따져보면 되겠죠? 어떻게 따져볼 거냐면은 여기가 2의 1제곱, 그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2의 2016제곱에다가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가 2017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식이는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에 2017제곱. 자,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 항의 개수 잘못 세서 짝수개가 나오면 플러스 1이라고 답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약간 디테일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규칙의 발견 항상 그지? 이렇게 차수가 너무 크거나 이랬을 때는 복소수의 순환성을 이용해서 간단히 풀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고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주어진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미정계수 스몰 a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건 2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반드시 두 개의 근을 갖고요. 3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반드시 3개의 근을 갖는다. 자, 백차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100개의 근을 갖는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주문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풀 때 반드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푼다고 했죠.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A죠. A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A의 제곱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에 A의 제곱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아하, 그렇다면 우리 X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다면 혹시 이것이 0이 되는 등식을 발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A의 세제곱 플러스, 자, 여기다 A 넣어서 8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됐죠? 자, 여기다 A를 넣어보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8A의 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치워지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0. 자, X에다가 A를 넣어보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입니까? 역시 조립제법을 해보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조립제법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혹시 마이너스 A도 될까? 마이너스 A? 이 괜히 이제 높아심이 생긴 거야. 틀리면 뭐 시간만 조금 낭비한 건데 마이너스 A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에서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의 제곱. 아, 안 되는구나. 이게 안 지워져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넣어볼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이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인수 하나 찾았으니까 조립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 그 다음에 8-A,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A,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다가 A를 넣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A1 이렇게 들어가서 둘이 곱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 그 다음에 더해. 그러니까 8. 그 다음에 또 8A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둘이 더해. 그러면 A의 제곱. 자, 이 친구 A의 세제곱. 그래서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인수정리에 의해서 조립제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주어진 준식이는, 자, 준식이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x-a하고 x의 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꼴 0.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이 친구의 근이 a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A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됐지만, 그죠?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됐지만은 여기 이 친구 자체가 또 A라는 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X에다가 A를 대입하시면은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의 제곱이 0이 된다면, 그죠? 2A의 제곱 플러스 8A가 0이 된다면, 즉 2A로 묶어서 A 플러스 4가 0이 된다면, 즉 A가 0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이 안에 A라는 근을 갖게 되겠죠. 그럼 무엇의 위배가 됩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조건의 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 친구는 A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이 친구는 0이나 마이너스 4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라는 뜻이죠.
고루고루 곤졸라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하고 a는 반드시 마이너스 4가 아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a가 0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4가 아닐 때 드디어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갖는다면 이 전체의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죠.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 D, 4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정리하시면은 2로 나눠서 4, 16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16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A가 플러스 4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쳐다볼까요? 누구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0은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0을 지워버릴게요. 4는 애초에 계산상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6가지를 보기 중에서 답으로 찾을 수 있으며 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44번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주어진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이 1부터 100 사이인 자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x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2n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항식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를 떠올리면서 자,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까요? x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2n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가 0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에서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1로 이 식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 문자 2에 n제곱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개도 못하고요. 전개를 못하니까 직접 나눌 수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실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 대입법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복소수도 배웠고 오메가 공식도 배운 사람들로서 이렇게 가정을 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면 물론 이것은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을 갖죠.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 녀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죠? 이 녀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엄밀히 얘기했을 때 오메가는 허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주어진 식의 양변에 오메가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2n제곱은 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우변은 0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근데 식이 복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자, 요거 오메가 플러스 2를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살짝 고쳐볼까요?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오메가의 2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의 4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이것은 오메가의 2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식을 간단히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가 0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n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차분하게 넣어볼게요. n에다 1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있잖아. 0.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n이 1일 때 성립한다. 오케이란 말은 성립한다란 얘기야. 시험 볼 때 오케이 쓰면 안 되는데, 그지? 성립.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성립. 자, 오케이. 이렇게 쓰면 학교 선생님이 당황해요. 그죠? 서술형 시험 볼 때. 그지?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그런가 아는가 오케이 써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내가 수업할 때 절대 오케이 쓰면 안 돼라고 해놓고 했더니 시험 봐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 오케이 이렇게 쓰고 온 거야. 그래서 감점 당했어요. 알겠죠? 자, n이 1일 때. 자, 여기다 넣으니까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오메가의 4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여기 보니까 똑같이 생겼죠? 또 0이 됩니다. 또 성립하네요. 그죠? 자, n에다가 3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메가의 6제곱. 자, 여기다가 지금 넣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야? 1,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 아니, 이거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3이 되겠고 0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면 n이 3이면 안 되는 것이죠. 아우, 미안해. 너는 아니다. 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볼게요. n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오메가의 8제곱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에요. 자, 3으로 나누니까 오메가의 3승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아하, 또 0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n이라고 하는 친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2,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성립하고요. 이렇게 성립하고요. 3으로 나눠 떨어진다. 3의 배수가 되면은 성립하지 않죠. 그죠? 3이 돼 버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1부터 100 사이에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에서 3의 배수 33개를 빼니까 67개. 즉 이 주어진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그 n의 값은 67가지가 된다. 즉 1부터 100 사이에 3의 배수를 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EBS 고난도 4% 문제이고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의 6제곱, 베타의 6제곱, 감마의 6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6차가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세 근의 합인데 2차항이 없네요. 그러면 0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하는 친구.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으며 알파 베타 감마 모든 근의 곱은 상수항의 개수가 2니까 마이너스 2. 자, 요거 다 따라오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으며 알파의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파의 6제곱, 베타의 6제곱, 감마의 6제곱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알파의 6제곱, 베타의 6제곱, 감마의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 감마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시면은 알파의 제곱, 자, 여기에서 베타의 제곱, 자, 여기에서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리고 플러스 4, 4, 4, 12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다시 이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친구 어떻게 쓸 수 있죠? 좀 더 예쁘게 정리하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0 쓰시면 되겠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로 쓰시면 되겠고 다시 0 쓰시고 플러스 12 쓰시면 답은 14. 그쵸? 답이 14.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 쉽사리 풀었다. 그치? 답이 14니까 쉽사리 풀었다. 이러면서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림포스 고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2차식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서 그 역할 스몰 ab가 서로 바뀌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둘을 곱해서 4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주어진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근의 속성 바로 중근이냐 허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다. 대입해보면 되죠. 대입해보면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친구는 x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x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되겠고요. 이 친구가 0입니다. 그건 답을 쓸 때 x는 0 써놓고 우리는 여기에 4중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중근. 자, 같은 근 0이 4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개다. 0은 실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답을 옳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a와 b의 역할이 바뀌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a하고 b가 완벽하게 같으면 두 식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a하고 b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군다나. 그지? a가 0은 아니지만 이 친구 상수 부분이 음수일 때는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갖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도 4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중근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실근을 갖는다. 각각 중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4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A하고 B가 다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꼭 4개여야 한다? 자, 우리 A하고 B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어요. A하고 B가 다르다. 그러면 A에다가 0을 B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gx라는 친구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해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fx 곱하기 gx 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보이십니까? x 마이너스 1 그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십니까?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같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답 어떻게 씁니까?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1 해놓고 중근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때 근은 4개가 맞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우리 안타깝지만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만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제이고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들, 진입한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왜? 일석삼조 아닙니까? 한 문제를 냈지만 사실은 세 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어서 이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아시겠죠?